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바둑메카 의정부 컴투스 타이젠의 대결인데요. 이미 경기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팀 경기 결과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해하실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 개인 승수 1승 1승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따라 붙어야 하는 컴투스 타이젠이고요. 자, 5국 한승주 백찬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둑메카 의정부에서도 좀 어렵게 백찬희 카드를 꺼냈는데요. 네, 그렇죠. 부담 없이 투입이 됐어요. 부담 없는 상황에서 두기 때문에 좋은 내용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퓨처스 다승 1위 백찬희 선수 그리고 한승주 선수의 대결이고, 자, 4국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 한판. 문민정 최정 선수의 바둑입니다. 최정 선수는 벌써 초읽기가 마지막이네요. 지금 이대국 우상기에서 그 화점에서 3-3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해설자인 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도저히 해설이 불가능한 그런 진행이 쭉 이어져서 바둑판의 4분의 1을 마무리 지은 이후에 네.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백이 살짝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짝이죠. 네. 지금 마지막 수순만 좀 보여드리면, 날일자를 걸쳐가면서 상변 쪽의 모양을 키우자고 하자 문민종 선수가 붙여서 조금 줄이려고 했고, 그러자 최정 선수가 끼우고 늘어서 이 부분을 약간 더 크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백도 상변을 좀 준 대신에 자상기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진행을 해서 네. 흑과 백 서로 불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칸까지 가는군요. 네. 여기를 만약에 이제 나와서 끊으면은 단수 치고 막아서 바로 대책이 없어요. 바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변을 지켜줘야 합니다. 백도 흑이 하나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흑의 다음 한 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집으로만 본다면 이 중앙 쪽에 대한 미련을 없앤 상황이라면,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못 보셨죠? 네. 여기를 이제 공격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흑이요? 네, 흑이 좀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백이 잘 타결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흑이 상변 쪽 좀 두텁게 둬서 이 정도 이제 가져가고 하변도 조금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중앙 쪽에 대한 미련이 없다면 여기나 이런 부분 들어와서 네. 자하일 때 모양을 좀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일단 일감입니다. 그러니까 두어가도 아래쪽으로 들어가네요. 지금은 일단 자하 쪽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변 쪽을 지키는 것, 하변 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같이 지켰을 때 과연 집으로 이제 이길 자신 있느냐. 백도 넓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중앙을 붙였는데, 최정 선수는 아직 중앙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은 것 네, 같죠. 미련이 남았어요. 지금 위쪽으로 둬서 하변 쪽이 좀 집이 지워지더라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뭔가 좀 공격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프적으로는 네. 정수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의 수법은 저는 실전에서 둘만한 좋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 입장에서 막상 중앙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하변 실리를 챙겨두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변 쪽을 안 받고 만약에 중앙이 좀 진짜 신경 쓰인다고 해서 도망갔다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원래도 흙이 붙여서 막을까 하던 곳을 더 모양 좋게 막고 지킬 때 이런 부분 또 자아 쪽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이 어떻게 돼도 일단 하변을 둬야 합니다.
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지분원 본다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두고 여기 언저리가 이제 선수기 때문에 네. 공격 갔을 때 굉장히 부담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어디 둬야 되는지 여섯, 잘 모르겠네요. 자, 문민정 선수는 일곱, 안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물어보네요. 일단 저 부분 정도는 이제 날일자로 이제 받아주는 게 보통으로 보이는데 좀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아까운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환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군이 추천했던 진행 중에서 거의 뭐 상상도 못할 만한 진행이 하나가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뭐 요즘 전혀 뭐 알아도 못 들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저는 오히려 흑이 백을 30초. 좀 압박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치고 여기를 나와 끊어버리는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투가 되면 당연히 이건 이제 대학수죠. 여기서 네. 전투가 펼쳐지면은. 화변이 무슨 싸움인지 뭐 언뜻 보기에는 적반하장의 느낌도 드는데 네, 그 부분은 선수들이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도를 조금만 안전하게 해놓고 뭔가 자아 쪽을 두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상황이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흑의 약점을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문민정 선수가 중앙 쪽을 확실히 지금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하변을 집으로만 보면 느는 것보다 입구자가 득이에요. 입구자로 둬야 막아도 끼워 있는 게 가능해서 흑이 네. 막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입구자를 두지 못한 이유는 입구자를 뒀다가 이런데 이제 끊어서 좀 선수가 되면은 중앙이 넓어질까봐 다분히 최정 구단의 펀치를 의식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정 선수의 이 중앙 부친수가 상대를 까다롭게 하는데 성공했네요. 네. 자, 막대도 다시 넘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런데 중앙 쪽 이 자리를 두려면 그냥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뒀다. 특별히 무슨 뜻이 있어서기보다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네. 이쪽 백이 만약에 둘 거면 여기부터 뒀어야 돼요. 여길 둬서 막으면 단수 치고 찌르고 끊으면 맛이 나빠도 너무나도 나빴던 자리인데 지금 이 교환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금 참고도 중에서는 여기를 일단 나와서 끊는 거를 추천을 했지만 이 부분을 두고 싶으면 이 자리를 둬서 하나 물러났을 때 그때 두면은 흙이 좀 더 물러나야 돼서 그렇게 처리하고 다른 데를 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같이 둬서 이 부분의 약점이 그냥 없어지는 거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흑에게 점수를 더 주는 거군요. 네. 다섯, 오늘 뭐 깔끔하게 하변 집이 완성이 됐고요. 일단 최정 선수는 이 한 점, 여길 뒀을 경우 이렇게 둬서 끊어서 이 부분을 이제 지킬 때 두면은 이 돌을 제압할 수 있으며 이 한 점 자체를 잡는 게 집으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무진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의 약점이 최정 구단도 신경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뚫는군요.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백이 저 돌을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버려도 2점이요. 네, 이 2점 버려도 이렇게 돌을 버려놔야지 다음번에 뭐 붙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선수로 할 수가 있어서 이곳에 돌을 버리더라도 하나 돌을 키워서 버리고 다른 곳을 두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뒤로 그냥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리고 하는 편이 좌변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군요. 네, 하변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백이 당연히 돌을 보태줬기 때문에 집으로는 득이 없지만 좌변 쪽까지 생각한다면 이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왠지 이 바둑도 미세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이미 차이는 1.3집. 오늘의 해설은 송태곤 해설위원입니다. 지금 백이 저는 이렇게 늘어서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추천 진행은 여길 나가고 이 부분을 둬서 나와서 끊는 거를 노려라. 하나,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지키게 되면은 네. 넷, 다섯, 이렇게 둬서 여섯, 수 자체는 그래. 나는지가 의문인데 뭔가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좀 이쪽 막아가는 게 좀 더 이제 강력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문민종 선수 이 그림 그리고 있나요? 정확하게 그 수순을 뭔가 그렇게 둬야지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 또다시 시간 연장책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I가 제시한 수가 이 구자예요. 입구자를 지금 네.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두면 여기를 뒀을 때 늘고 있게 되면 나와 끊는 거에 대해서 노릴 수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둬서 30초,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있어서 이 자리를 이제 지키게 하게끔 하고 다섯, 뭔가 지키고 막아지면은 네. 조금 더 이제 숨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환까지도 문제는 없겠죠?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입구자를 선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입구자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런데 입구자를 한다고 뭐 엄청난 묘수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돌을 버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득이다. 그냥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끊어가면서부터 정리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것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지금 판단하는 거는 이거를 왜 굳이 끊느냐. 어차피 도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끊는 것과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백이 하나 보태준 거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도 끝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민종 선수는 뭔가 버리는 것보다 뭐가 수가 없나 그런 부분을 계속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노릴 만한 자리일까요?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뭐 맛이 나빠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가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문제가 여길 흙이 끊어버리고 느는 순간 이 백이 사는 듯 하지만 살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옥집이라서 중앙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지금 싸울 수가 없어요. 하변 쪽에 뭐 수가 있다고 한들 줄 수가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의 네. 진행이 그래도 최선이에요. 참 끊어놓은 교환은 아쉽네요.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약간 악수를 교환을 했습니다. 흙이 조금 좋다고 그래프는 보여주지만 어차피 지금의 상황은 하변에서 흙이 집으로 득을 보긴 했지만 좌변 일대가 굉장히 이제 커질 것 같거든요. 그 좌변 일대를 얼마나 흙이 잘 견제하느냐
그 부분에서 승부가 좀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면 쪽 부분이 지금 의외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여기를 이제 인공지능 막고 100이 이제 막으면은 제가 보고 있는 수수는 이곳을 막고 뭐 모양을 키우고 이런 데 이제 자아 쪽을 두면서 자변 일대를 지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변 쪽 모양이 여길 뒀을 때 끼워 이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지? 이걸 한 칸을 뛰면 여기를 이제 끊는 게 선수니까 수가 나고 네. 이 자리를 이어서 둬야 되는데 여길 끊고 수를 줄일 때 부분적으로 수상전은 이겨 있지만 다 막히는 진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다 막혀버리면 다음번에 이렇게 다 선수거든요. 그러면 자변일 때가 무조건 집이라 생각이 들어요. 실전이 이제 그걸 피한 거예요. 네. 지금 실전의 수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야기한 건 여길 막고 100이 수를 내려오면 여길 한 칸 뛰고 수가 나지만 자변 쪽 이 부분이 수가 났지만 자변 쪽을 많이 깰 수 있다는데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최정 선수나 문민종 선수가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문민종 선수는 이렇게 이제 수익기를 해서 바깥쪽을 막는 수를 보고 시간 연작책 쓰면서 지금의 수순을 밟아간 거고 최정 선수도 이 막는 수를 두지 않는 거는 다섯, 여섯, 일곱. 이걸 수를 내주고 다른 데를 둔다는 거는 초읽기 상황에서 초읽기 상황 아니어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정도군요. 네. 자, 문민종 선수도 드디어 초읽기 한번 사용했습니다. 두 선수는 1년 반 전에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 합천 영재 그리고 여자 정상의 대결에서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어요. 지금은 초읽기 하나 더 쓸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가나요? 여기가 초읽기를 지금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를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를 막으면 그냥 단순히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끊어서 여기 약점을 노려서 지키면 치고 나가겠다. 그런데 이 수가 지금 네. 저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바깥쪽으로 막아서 다 촉촉 수가 당해주고요. 당해줘도 수가 막상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나는 것 같은데 모양적으로는 너무 뭔가 될 것처럼 보여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인공지능 수순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수가 안 나요. 수가 네. 안 나는데 일곱, 지금 초읽기를 문민종 아마 더 쓸 선수가 거예요.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되는 순간에는 한 번에 그냥 바둑을 여기서 거의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양상은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왔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이쪽 부분으로 받는 순간 치고 나가면은 여기가 이제 돌이 잡히는 상황이고 네. 여기를 막았을 때 머릿속에서 이런 수순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둬서 먹여치고 단수치고 있고 막고 여기까지는 이제 수익기가 금방 될 텐데 네.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안 하면서 나오니까. 자, 실전은 찝었는데요. 이것도 노림의 방법 중 하나인 건가요? 이것도 괜찮겠네. 지금 문민종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이으면 네. 원래 처음에 수익기 한 대로 가는 거예요. 흙이 막아서 찔러 이어서 이을 때 끊고 마지막 하나. 멋지게 버리는 거. 아, 그리고 이곳으로 이제 뒤로 두게 되면은 여기로 나와서 이제 끊는 순간에 A와 B 맛보기로 크게 수가 나거든요. 문민종 선수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좋은 수를
뒀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뭐 영리하게 잘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AI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AI는 지금 문민중 선수가 부분적으로는 뭔가 멋진 맥점들 찾는지 모르겠지만 흑이 하변을 일단 두텁게 처리를 했으며 좌변 쪽을 들어갔을 때 하나, 오히려 백에 이런 부분들이 다섯,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돌리 차라리 여기나 이런 데로 둬서 확실히 버리는 위치에 가 있어야 마음 놓고 공격을 하는데 네.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들어가니까 여기 정리가 신경 쓰여서 공격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민종 선수가 부분적으로 너무나도 잘 찾아냈는데 글쎄요. 최정 선수는 판을 전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어서 두면 뭐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은 망하는 상황이고 한 칸을 띄어서 이 자리를 둘 때 이렇게 좌변 쪽으로 둬서 중앙 쪽 돌과 좌변 쪽 돌이 연결하면서 이 부분의 일대를 지우면은 흙이 전체적으로 좀 편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좌변 깨는 쪽에 치중하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의 판단이 좋아요. 지금 하변 쪽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집으로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서른셋, 서른여섯, 서른아홉, 마흔, 쉬운, 예순 다섯 정도 돼요. 여기까지 좌변까지. 백은 이곳이 20집이 좀 안 되고 우변과 상변 합쳐서 10집이 좀 안 됩니다. 중앙까지 대략 10집, 30집, 40집, 쉬운 집이 조금 넘어요. 쉬운 집이 조금 넘고 흑은 65. 이 부분에서 백이 흑을 공격하면서 뭔가 얻어가지 못하고 그냥 서로 무가로 끝난다. 서로 네. 집이 안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흑이 확실히 편합니다. 인공지능이 보는 형세는 역시나 백이 이도를 살리긴 했지만 흑한테 탄력을 줘서 공격이 이제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좌변을 노려야만 하는 바둑인 건가요? 좌변 쪽에서 뭔가 이득을 보긴 봐야 됩니다. 지금 끊어간 거는 조금 실수처럼 느껴지는데요. 똑같은 게 아닌 건가요? 이게 왜냐면 이 부분으로 백이 찔렀으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찝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여기 부분이 흙이 듣는 게 없는데 지금 네. 상황은 흙이 일단은 있는 게 확실하게 선수예요. 물론 집으로 손해기 때문에 두지 않지만 흙이 이 부분의 돌을 공격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언제든지 둘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최정 선수가 고민할 만한 거는 혹시 이거를 모양적으로는 대학수인데 이런 걸 두고 이렇게 둬서 여덟, 공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정리를 한다고 봐야겠죠. 네. 최정 선수의 생각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집으로 좀 손해봤지만 제가 아까 전에 좌변 쪽에서 백이 흙을 좀 공격하면서 조금 뭔가 얻어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흙이 조금만 더 지나면 굉장히 떵떵거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좌변 쪽만 내가 좀 가져갔으면은 이 바둑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지금 백두 좌변을 가기에는 중앙이 신경 쓰이는 건가요? 다섯, 중앙이 신경 쓰이는 정도가 지금 흙이 먼저 두면 거의 100% 죽고요. 백이 이제 먼저 둬도 네. 어디까지 이제 좀 공격을 할까? 더는 여기 두고 늘었을 때 더는 공격하기가 어렵겠네요. 이 부분을 일단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끊는 것도 반대로 역습을 당해서 오히려 흙이 곤란해집니다. 그럼 흙은 이 자리 두고 여기 둘 때 이런 데 붙여서 좌변 쪽의 모양을 가져가려고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듣는 자리도 꽤 있겠어요. 좀 괴로운. 백 입장에서는 좌변에서 오히려 득점을 백이 얻어야 되는데 흙이 얻을 것. 위험한 건 아니요, 위험한 건 아닌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민종 선 생각은 여기로 이제 단수를 치면 뚫고 나오고 이곳을 지키면 늘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교환이 조금 득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인공지능 그래프가 흙 쪽으로 더 갔던 거는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내고 좌변 쪽을 살면 이쪽 부분을 보세요. 이쪽 부분이 집이 여기가 이제 통통하게 좀 네.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두는 편이 좀 더 좋았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국자 입장에서는 좌변 쪽이 정말 100%라는 느낌이 없으면 내가 지금 뭔가 기분 좋게 공격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길 뚫리면 사활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정 선수의 30초. 마지막 초읽기가 아니면 초읽기를 쓰면서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여섯,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위험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고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여길 뒀을 때 만약에 뭐 호구 치고 이렇게 연결할 거면 이 교환이 대악수거든요. 그냥 둬도 연결인데 집으로 많이 악수인데 이걸 이제 늘어서 뭔가 되나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닌 건가요? 네, 굉장히 흙에 받는 게 있는 게 뭐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냥 보태줬어요. 이거는 어려운 수가 아닙니다. 네, 카운트를 하기 전에 최정 선수의 손인 미리 나왔습니다. 아니,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있고 이렇게 둬도 뒤로 받아줄 판에 갑자기 보태준 거니까 이게 뭐지? 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에요, 지금. 백이 그래도 뭔가 승부를 걸어가려면 이 부분은 후수로 둬서 흑한테 좌변을 두면은 말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될 후수되는 거 후수되는 아닌가요? 길인데요, 이거는. 이 부분은 일단 문민종 선수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손해를 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둑은 최정 선수가 더 편해졌습니다. 하나, 좌변에서 지금 그냥 좌변을 여섯, 계산 안 하고 진행시켜 보면은 여기가 10, 20, 26, 27, 30, 34, 36, 40집, 50집, 60집, 65집이 넘어요. 거의 67, 8? 67? 65이라고 치더라도 10, 20이 안 되고 20, 여기까지 30, 40, 100집은 쉬운 집이 조금 넘습니다. 자, 흙집은 65집이 지금 계속 제가 두텁다. 더 넘을 것 같다. 100집은 50 초반대예요. 그런데 네. 좌변을 흙이 둔다. 계산상으로 거의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이해가 되는 거군요. 보통 프로기사들이 계산할 때 그래 내가 뭐 반면 16집, 17집 이겨서 11집 뭐 이런 식으로 계가하진 않지만 반면 10집이 넘어가 버리면은 계가를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정확하게. 네. 지금은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 이번 시즌 신인왕 후보들 쉽지 않습니다. 문민종 선수를 포함해서 백현우, 최강호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바둑 문민중 선수가 뭔가 그래도 역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은 아마 여기를 좀 노려보고는 노릴 있을 수 거예요. 있을까요? 뭐 이런 데 두고 나와서 끊어서 뭐 혹시 수상전 같은 게 되나를 노려볼 수는 있는데 노려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진행이 아니라 그냥 수순을 메우면 흙이 한 수 빠르기 때문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노려보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문민정 선수가 저수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두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변화를 못 가져가면은 여기를 잡는 건 더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승부수라고 봐야겠어요. 네. 하지만 최정 선수도 술기가 워낙 빨라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양이.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가 먼저 드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초를 안 읽는데 최정 선수의 손이 빨리 나오죠. 네. 최정 선수 이번 시즌 4승 5패. 이기던 지던 결과는 모두 불개였습니다. 이거는 백이 지금 여기서 괴로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를 끊고 나가면 흑이 뭐 수상전에 대해서 고민할 것 없이 이 자리를 그냥 끼워요. 끼워서 뒤로 단수 쳐서 수를 내는 거는 이게 수가 아니잖아요. 여기 조금 깼는데 하변이 더 손해고 그렇다고 하변 쪽을 여길 두는 거는 그냥 이걸 교환해버리고 끊어 잡으면은 네. 수상전이 아닙니다. 수상전이라는 걸 하려면 여길 두고 둬야 되는데 이거는 10초. 하나, 둘, 뭐 하수랑 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수가 안 되는 게 부족한 게 보여서 일곱, 여기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아홉. 자, 문민종 선수가 흔들어 가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최정 선수에게는 쉬운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문민종 최정 선수의 대국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바둑 리그 10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컴투스 타이잼 바둑 메카 의정부의 대결. 자, 최정 문민종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하변에서 문민종 선수가 불리함을 의식하고 수를 내려고 했는데 최정 선수 초읽기가 불리기도 전에 확실히 이거는 10초.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네.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차이를 더 벌렸고 여섯, 문민종 선수 뭔가 답답할 겁니다. 일단 이 두 점이 한 점 따내면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전에 하변에 손해를 봤다는 거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딱 따내서 두면 백이 흙을 지운 것보다 흙이 이 한 점을 따내면서 그 이상 이제 지울 게 훨씬 더 큽니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흙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들어가서 지금 그 위치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면은 문민종 선수 버티기 힘듭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흔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원래 졌던 게 아니라 조금 불리하니까 뭘 네. 해보려다가 손해. 조금 불리하니까 뭐 더 해보려다 손해. 계속해서 이겁니다. 뭐 해보려다가 손해. 셋, 뭐 해보려다가 손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메카 의정부팀은 이번
팀 경기는 승리를 했지만 문민종 선수에 관련해서는 아마 감독의 고민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선수가 일단 지금까지는 2승 7패인데 이 2승이 상대들이 조한승 선수 그리고 박정환 선수거든요. 네, 일단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내용이 오늘은 조금 안 좋은 편인데 네. 내용이 그동안 계속 좀 좋아요. 좋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출전을 했었거든요.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도깨비 같은 선수인데 네. 근데 분명한 건 신인이건 베테랑이건 KB리그 무대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대국은 다섯,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뭐 우상기에서 시작된 대형 정석, 뭐 팩이 조금 좋다고는 하지만 뭐 실제로 승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대형 정석이 끝난 이후에 최정 선수가 정말 상대를 심리적으로 잘 압박하면서 중반에서 후반 가고 있다. 특히나 흑 입장에서 정말 잘했던 순간은 하변 쪽에서 중앙 쪽을 압박하는 척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집을 딱 차지하고 좌변 쪽 얻어가는 그 수순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 좌변 쪽은 수상전은 백이 이겼는데요.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을 선수로 처리하고 다른 데 끝내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미세한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손길이 뭐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사실 예전에는 이 KB리그 무대에서 최정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꽤 뜨거운 관심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단연간 KB리그를 뛰고 있기도 하고요. 올해도 보면은 현재 4승 5패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정 선수와 만나면은 상대 남자 기사들이 일단 부담이었어요. 좀. 네. 랭킹이 최정 선수가 높던 낮던 너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좀 부담이었는데 최정 선수가 계속 단연간 그리고 뭐 KB 리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최정 선수랑 만나서 치면 다섯, 왜? 찰투잖아. 네. 치면 지는 거지. 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국을 합니다. 랭킹이 27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컴투스타이즘의 랭킹 보면서 놀랐는데 최하위가 최정 선수더라고요. 27위. 랭킹이 정말 높은 팀이에요. 여기 사기 오지명이 한 명 있어서 네. 원래 이 선수가 랭킹이 낮았는데 리그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랭킹 포인트를 쌓았어요 지금. 오늘 비록 패하긴 했지만 컴투스타이즌 팀의 이제 심재익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상대팀에도 무늬만 오지명인 이원영 선수. 오늘 이대국도 어떨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오늘 이 두 팀의 그 오더 배치가 주장전은 없는데 정말 다 볼 수만 있다면 다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저희가 중계를 하면은 두 판에서 정말 뭐 해봤자 두 판 동시에 해서 뭐 세 판 정도 보여드리는 게 거의 최고인데 이영구 설현주 이대국도 사실 재밌을 것 같고 네. 마지막 하나, 진짜 무늬만 오지명 심재희 이원영 선수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 김지석 나연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판도 당연히 네. 빅매치고 워낙 뜨거운 매치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마지막 대국도 일단 백찬희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승률 다승 1위거든요. 네. 그리고 일찌감치 좀 투입이 됐을 수도 있었던 선수인데 이제서야 투입이 됐거든요. 네. 보통이라면 관심을 좀 받을 만한데 아마 선수들도 알아요. 내 바둑은 중계대국이 아니다. 네. 선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지금 좌상기 쪽 그냥 젖혀 있는 끝내기. 하나, 뭐 둘, 셋, 다른 뭐 응? 아, 거기도 있어요, 지금. 끊기는 건가요? 여기도 끊기는 게 있네요, 지금. 저는 그거 말고도 흙이 많이 이겨서 아예 뭐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끊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공배가 하나도 안 채워져 있으니까 또 이런 수도 남아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최정 선수 중반부터의 그 정리 수수는 일곱,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선수의 패턴도 참 재밌는데 일단 시즌을 2연패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연승, 3연패. 그리고 오늘 대국 승리하면 다시 또 3연승이에요. 최정 선수는 워낙 그 큰 승부를 이러기에는 막상 그 베테랑 선수들도 큰 승부를 많이 하긴 했네요. 근데 좀 그런 부담감을 약간 덜 받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덟, 아홉, 중앙 잡은 것만 몇 집인가요? 흑의 집이 저희가 처음 이 바둑을 봤을 때는 하변도 흑의 집이 확실치 않았고 좌변 쪽은 약간 백의 공간이었으며 상변도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흑집만 계속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대국은 여기 부분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부분적인 이쪽만 놓고 보면 문민종 선수의 수익기나 그 초익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수순을 밟아가는지 여기 부분만 놓고 보면은 백이 실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최정 선수는 여기 부분 어느 정도 백이 수를 뒀을 때 딱 노련하게 이제 좌변 쪽으로 손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최정 선수가 중후반 쪽에서 문민종 선수보다 좀 더 판을 넓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부분은 이제 두 턴 끝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이 이런 네. 부분을 두고 다음번에 이제 단수를 치게 되면 있게 되면 여기 단수까지 이제 선수가 되는데 이 자리를 둬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앴어요. 백이 하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거고요. 네, 하변 쪽은 이렇게 이제 교환이 되어 있으면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정 선수도 딱 이겼다 하는 순간부터는 손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미세한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한 집 한 집을 다투는 그런 타이트한 수로 두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민준 선수가 뭐 지금 개가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할 곳이 없다라는 것도 그 누구보다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제 또 팀 바둑 두고 둘 때는 네. 손이 안 나가요. 그리고 저희가 바둑을 딱 볼 당시만 하더라도 백이 괜찮았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최정 선수는 뭔가 영재들에게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최정 누나의 벽을 네. 영재들이 잘 넘질 못해요, 보면. 마지막 하나, 네, 행복을 선언합니다. 어디를 아쉬워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중앙 쪽에서 처리가 된 이후에는 흙이 확실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문민정 선수도 딱히 이게 내가 패착이다 하는 수는 지금 네. 딱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적으로는 정말 좋은 수를 찾아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흙을 좀 편하게 해줬던 그런 네. 결과가 됐고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네. 자변 쪽까지 본다면 오히려 안 좋았습니다. 역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네요. 네. 수를 내고 좋은 수를 찾아내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지금 최정 선수가 이야기하는 위치가 여기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 돌을 버리더라도 여길 처리하면은 두터워져요. 이 수가 아까 전에 AI가 추천하는 수였거든요. 이 위치가. 네. 그리고 이 위치를 뒀을 때 흙이 잡는 게 아니라 흙도 그때도 좌변 쪽을 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 선수가 확실히 바둑을 넓게 보고 있었네요. 네. 자, 바둑을 크게 바라봤던 최 한승주 선수가 백찬희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 2판 앞서 있지만 2014년, 2014년에 뒀더라고요. 봤더니. 정말 그래서 오래됐네요. 네, 의미가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도 네. 너무 오래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 갑자기 저도 이 대구 아예 안 보다가 봐서 무슨 분위기인지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둑 만만치 않아요. 어머, 그래프가 왜 저래요? 이 바둑의 미세한 승부였군요. 우상기 쪽을 일단 백찬희 선수가 지금 한승준 선수의 돌을 좀 노리고 있는데요. 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을 밀고 여덟, 아홉, 이렇게 붙이면은 세 번 남았습니다. 헷갈 이렇게 두면은 네. 젖히면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네. 이었을 때 이 자리를 이어서 이게 빅이 되네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둬서 따낼 때 여길 두고 우변 쪽과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붙이면은 부분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붙이면 어떻게 살아있는 건가요? 막았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밀고 이제 붙였을 때 네. 흙이 만약에 찝어서 두면은 젖히고 찝어도 살아있는 건가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젖히고 찝으면 이어서 우변을 들어가면 이게 보면은 따냈을 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여기가.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막아버리면 이으면 빅이 되고 네. 여기 두면 따내서 수가 많이 늘어서 자충이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어? 근데 이거는 일단 버리는 건데요.
살릴 수 있었는데 일단 근데 그래프가 저거밖에 안 움직이는 게 더 신기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판단인 것 같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히려 상변을 취해가는 한승주 선수. 버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버리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네요, 지금.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마지막 여기를 하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찝어서 상변 쪽을 잡으면은 이 바꿔치기는 흙이 잘 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뒀을 때 뭔가 중앙이 빼앗기기 싫다는 거였을까요? 좀 이런 부분을 둬서 여기 약점을 좀 신경 쓰는 것 같네요. 네. 원래 제가 봤던 참고도는 여기 단수 친 걸로 늘어서 잡을 수는 있는데 흙이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중앙 쪽을 끊어서 조금 더 이제 이득 볼 수 있었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이제 진행 도중에 혹시라도 백이 이 한 점을 잡게 되면은 백이 버린 게 정말 대득봤다. 이런 참고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백찬희 선수의 지금 수익기는 여기가 백이 선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둬도 찝고 여길 들어가서 네. 잡고 따낼 때 먹여치면은 자충 때문에 지금 잡혀 있다. 여섯, 그런 수익기입니다. 안 둬도 된다라고 보는 네. 거군요. 괜찮은 판단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이 바둑을 전혀 그냥 딱 이 장면에서 보는 거랑 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떤 느낌으로 흘러왔는지 보는 거랑 좀 달라서 갑자기 본 저로서는 상변과 우상기는 그냥 우상기가 크지 않나 이렇게 네. 느껴지는데 한승주 선수가 초읽기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한승주 선수가 우상기 사활을 착각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뭐 정리가 되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변화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응수타진을 했는데 이 교환은 좀 아까운 교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원래 자변 쪽을 뒀으면은 이런 정도까지 이제 선수를 할 수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마지막 하나, 둘, 뭐 수가 될지 몰라도 이런 데 둬서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받아버리면은 아래쪽에서 이 부분에서 집으로 이득 보는 게 낫지 여기 조금 지우는 거는 오히려 득이 없다. 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한승주 선수가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수는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길 둬서 이렇게 빈 삼각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들어갔다. 흙이 이곳으로 이으면 반대쪽으로 붙이고 찌르고 지금처럼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두고 하지만 여기 찌르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아져서 이 좌변 쪽이 차라리 그냥 이곳을 둬서 여기 돌이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하던 대로 진행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뭐 흙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길을요. 네, 귀를 안 받았다가는 지금 귀를 잡아져 있는 상황 자체가
여기 네. 자충 때문에 이제 잡아져 있는 건데 백이 우변 쪽까지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흙은 여길 그냥 이렇게 두던 여길 두던 이곳이나 이곳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홉. 네, 집어다서 잡아둡니다. 네, 백은 그곳도 선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찬희 선수가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승리를 하기까지 좀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많네요. 자, 10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검토스 타이젠, 바둑메카 의정부의 대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바둑메카 의정부 검투스 타이젠의 대결입니다. 지금 네. 우상기 쪽은 흙이 잡은 상황에서 백이 이제 좌변 쪽 큰 곳을 둔 상황. 흙이 뭔가 이제 정리를 어디부터 하느냐 그걸 좀 정해야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흙이 둘 만한 곳은 일곱, 여덟, 여기 위치, 이거는 선수고요. 여기 위치 자리 두는 거. 집으로만 봐서는 저는 뭐 문제만 안 생긴다면 이 자리 막아서 이런 식으로 막는 순간 사실상 거의 잡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백찬희 선수 현재 퓨처스 다승 승률 1위입니다. 8승 1패. 어떻게 보면 퓨처스 리거 대표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같은 다승 중에 이미 KB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들이요. 김세동 선수가 있고요. 네. 또 금지우 선수도 같이 다승 1위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박재근 선수가 한 명 더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퓨처스에서 다승으로 달려가는 선수들은 KB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KB리그랑 퓨처스 리그랑 물론 그 리그의 실력 차이는 있긴 있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다승 1위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은 KB리그에서 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네. 선수들도 있고 백찬희 선수 오늘 처음 나왔지만 역시 좋은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 5지명까지 함께 해서 네. 함께 그 예선전을 거쳐서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백찬희 선수는 오늘 대국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저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앞에서 이미 3대 0으로 승리를 거둬줘서 그냥 맘 편히 그냥 개인전을 둘 수가 있어서 좀 좋은 상황에서 좀 대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지면 팀이 무조건 진다나 아니면은 이게 뭐 승부판이다 이런 네. 거를 느끼면서 두는 거랑 그냥 나는 단지 내 한 판 열심히 둔다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승주 선수는 좀 부담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명의 차이도 있지만 일단 컴투스 타이젠 입장에서는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개인 승수 한 점 한 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흙은 여기 우변 쪽 안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덟, 이게 우변 쪽을 막을 때 백이 무조건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두면은 나갔을 때 이렇게 일선 젖히면 살 수는 있는데 이 교환을 흙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손을 빼더라도 여길 찝으면 단수 쳐서 백이 잡히고 여길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거는 이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마도 좌변을 백찬희 선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네요. 여기를 두고 뭔가 우변과 좌변을 맛보기성으로 정확히 뭐 여긴 몇 집, 저긴 몇 집은 알 수 없지만 바둑이 조금 편한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두터운 곳을 두고 양쪽 변에 있는 곳을 비슷하게 그냥 본다. 이런 작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셋, 넷, 우세할 때 마무리하는 방법 중 하나네요. 네. 여덟, 아홉. 백찬희 선수가 뭔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착점은 네. 굉장히 잘 두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자, 한승주, 백찬희 넷, 2013년도 입단 동기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 저 부분은 뭐 수가 나는 건 아니고요. 시간 연장책입니다. 여기를 끊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두고 여기 두면 안 받아도 되네요. 지금 수가 다 자충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냥 지나가는 길에 지금 시간 연장책을 쓴 것입니다. 마지막 아까보다도 하나, 차이가 좀 벌어졌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일곱. 여기보다는 계속해서 이곳보다는 이곳에 값어치를 좀 더 높게 봐주고 있었어요. 지금 백이 좌변 쪽 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결국 흑이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다른 부분에서 실수한 건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대국 같은 경우는 집으로는 흑이 확실히 유리한데 백도 경기를 포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 우상귀가 나중에 뭐 단수 쳐서 이 모양이 몇 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좀 놓고 따내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흑이 뭐 우상기 쪽을 깔끔하게 지켜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백 입장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바둑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손놀림은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요, 이거는 차이가 좀 네, 좋네요. 흔들린 수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확실히 흔들린 수가 나왔습니다. 백찬희 선수는 뭔가 이쪽 부분이 두텁다라고 판단해서 마지막 순간에 둔 것 같은데 네. 이게 당연히 지금 집으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둬서 지금 잡는 게 흑돌이 어디가 엷었으면 모를까 다 연결해 있었잖아요. 네. 그냥 6집. 백에 조금 중앙 날지 모르는 데를 끊어 잡아서 6집인데 여기 자체로만 해도 6집에 7, 8집이에요. 흑이 뒀으면 선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후수로 지부를 손해를 보면서 지금 뒀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입니다. 이거 순식간에 미세한 승부 됐는데요. 흔들리는 듯해도 실수를 안 하면서 정리하던 백찬희 선수가 처음으로 정말 흔들리는 그런 수를 두었고요. 자, 상변을 이어서 정리하네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한승주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계속 좀 불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기 쪽 부분을 내가 나중에 뭔가 늘어진 패를 통해서 바둑을 좀 역전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교환을 일단 아끼고 있어요. 아끼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 그래프가 미세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미세해져서 이거를 더 이상
그 몇 수 늘어진 패 노리지 말고 아. 이거를 이제 정리해라. 너 이거 지금 흙이 따내면은 패감 확실히 이기는 거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지금. 이야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은 백 입장에서는 확실히 내가 뭔가 역전했어 전까지는 어지간하면 좀 안 두고 싶죠. 좀 남겨놓는 게. 네. 뭔가 저 부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대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판을 좀 훑어보면서 형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 흙이 따냅니다. 네, 흙은 따내는 수가 좋은 게 일단 저 따내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패를 그 다음에 흙이 안 걸어가고 이렇게 이어서 처리한다고만 해도 제법 가치가 있는 곳이고 백이 만약에 어딘가 패감을 쓰고 따내요. 그러면 일단 한 패감을 득을 본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부분은 뭔가 손이 이쪽으로 가길래 진짜 이걸 두나. 지금 이 부분은 집으로 봤을 때 이제 자체 6집짜리에 이제 다음번에 이걸 흙이 따내서 굴복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커요. 한 7집은 되는 자리로 생각이 되고 여기가 이제 돼 있으면은 나중에 끊어서 이 부분이 이제 돌이 왔을 때 끊어서 좀 놓고 따게끔 하는 부분적으로 크긴 한데 네. 이걸 끊어서 따내면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두면 입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위쪽에서 눌러가면은 아까 백이 따낸 상태에서 따낸 거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 상변 쪽을 확실히 흙이 이득봤다라고 평가하고 이 부분은 고개가 좀 끄덕여집니다. 네. 아, 이렇게 된다면 흙이 잘 풀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백은 팩감을 쓰고 좀 버텨봤어야 됐던 건가요? 네, 백은 좌상기 쪽에 이런 데 이제 팩감을 쓰고 따낸 다음에 흙이 어딜 두던 뭐 따내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패를 따낼 수가 없었던 게 따내면 그냥 밑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버리면은 워낙 이제 실리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흙도 패를 들어가야 되나요? 뭐 그래프를 본 저로서는 있고 이제 선수 끝내기들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선수 끝내기들을 하고 있고 난 다음에 딱 정리하면 지금의 그래프예요. 반면 10집 이상. 아, 네. 네. 지금 중앙에 좀 끝내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 진행이 더 잘 된 그림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돌이 오고 중앙 쪽 오게 되면은 원래 처음에 이게 따내고 따낸 상황이면 여기까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흙집만 해도 한 2집 차이에 백이 지금 여기가 결과적으로 하나를 놨으며 하나, 둘, 셋, 넷. 백이 한 5집 정도 거의 5집 차이가 나요, 지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 입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상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기분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계속 바둑이 좀 좋아도 저기 나중에 뭔가 좀 늘어진 패를 통해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네. 찜찜한 구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끄덕여지는데 이럴 거면 백이 한 점을 따낼 걸이라는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네. 흙은 우하기 관련해서는 시간도 벌 겸 여기를 확실히 하나 집어 넣는 게 확실한 득입니다. 아, 이걸 네. 집으면은 백이 받기가 이 자리로 받으면 선수로 한 집을 내고 마지막 하나, 이곳으로 받으면 막는 수를 둬서 이쪽에 한 집을 확실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환을 안 해놓으면 백이 둔 상황에 그 다음에 두면은
파들 필요 없이 이렇게 둘 거며 이 자리를 두고 여기 두는 게 후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흙이 그냥 중앙을 뒀잖아요. 우악이 안 둔 거는 뭐 대세에는 지장 없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실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뭔가 노리고는 있지만 여길 있고 이거는 백이 더 이상 노리면은 오히려 두는 게 손해인데요. 여길 두면은 흙이 지금 이곳 있는 게 선수예요. 여기 맞죠?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고 단수가 있어서 백이 안 되거든요. 흙이 있고 백이 찝으면 이어서 받을 때 여기 이으면은 나가는 수가 생겨서 받아야 네. 되는데 괜히 하나 뒀다가 후수를 잡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노리는 부분은 이제 이거겠네요. 여길 두고 이렇게 두면은 차단은 한 건가요? 차단은 했네요, 지금. 아직도 뭔가 우상기 쪽 좀 놓고 따게끔 뭔가 만들어 보겠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상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있는 것이 먹여치는 것 때문에 선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길 단수 쳐서 둘 때 이걸 뭐 따내고 늘어진 패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나 였는데 여길 교환시켜 버리면은 물론 백이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흙의 바깥쪽 수가 워낙 많아서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곱, 여덟, 그럼 일선을 지금 해놓을까요? 해놓는 게 더 깔끔하긴 하지만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여기를 그냥 막는 거는 이렇게 둬서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그냥 이 자리로 두는 거는 어차피 밀고 들어가면 패 모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길 두고 이 자리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겨요. 막고 여길 붙여서 이어버리면 원래는 여길 둬야 되는데 일선을 넘어가는 게 돼서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자리 둘 때 그냥 흙이 이렇게 처리가 돼요. 백이 자체로는 살 수가 없어요. 백도 제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 바둑에 무슨 만연패가 양패 같은 게 있으면 모를까. 백이 이걸 두면 흙이 아직도 많이 늘어졌네 하면서 다른 데를 계속 두거든요. 뒷수가 많이 네. 늘어지긴 했네요. 우상기 쪽에 대해서 뭔가 남아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까먹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산기는 이곳을 둬서 늘고 붙이고 이렇게 막으면은 마지막 하나, 빅입니다. 네. 네, 빅이에요. 넷, 다섯, 뭐 여섯, 지금 한승주 선수는 그냥 빅 되는 끝내기를 했습니다. 백찬희 선수가 끝내기 부분에서 약간 실수했던 건 여기를 그냥 막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찝어서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서 한 집을 만들어 놓고 자산기 쪽을 둬서 그냥 살아버리는 게 좀 더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줄어들었던 거군요. 네. 흙은 이제 뭐 네. 시간도 벌 겸 여기를 이제 두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뭐 안 놔도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이제 백이 붙였을 때 집 나는 곳을 조금 지우러 둘 것입니다. 좌상은 더 해놓지 않아도 자체로 비기군요. 네. 오히려 안 해놓는 게 좀 백을 귀찮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흙이 이런 걸 이제 해버리면 네. 넷, 중앙 이런 데를 함부로 끊기지는 않지만 그냥 들여다보면은 백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서 여기 젖히는 부분이 선수가 되면은 원래 이렇게 젖혀 이을 수 있어서 흙이 못 들어가서 비긴데 네. 이 부분을 흙이 젖혀 놔 있는 순간 단수 쳐서 이게 살 수가 있거든요. 아, 비가. 그렇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밀고 가는 부분도 사실상 뭐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안 받으면 수가 나는 건가요? 아니, 수는 안 나는데요. 야, 이건 안 받으라고는 해요. 여기를 하지만 이걸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게 여길 두고 이렇게 딱 찌르는 수가 끼우는 수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이 부분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끊는 수가 돼서 여기 부분을 두고 이렇게 두면 뒤로 둬야 되는데 뭐 여기 없어지는 게 지금 몇 집이야 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받지 않고 이 자리를 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니까 나가고 이렇게 둘 때 백이 여길 따내버리는 여기를. 네. 여길 따내면 하나, 아무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면 넘어가지니까. 이 돌이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따내져 있는 거랑은 두 집 차이가 나거든요.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이 따내는 걸 보는 인공지능이 대단하지 너무 그냥 당연히 이렇게 막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백장희 선수가 좋은 곳을 일단 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서서 맞습니다. 저 모양이 정말 신기하네요. 저기서 손을 빼도 빅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백이 먼저 둬서 여기를 이제 단수 치면 끊어서 이거를 따낼 수가 없어요. 뒤로 단수를 쳐버려서. 그냥 서로 네. 집이 없는 겁니다. 여기 두고 이렇게 둬서 뒤로 단수 쳐도 네, 이어서. 네, 빅이에요 그냥.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은 끝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부분은 지금 모양은 뭔가 끊어서 안 될 것 같지만 네. 축이 안 돼요. 뭐 축 장문이 다 안 되기 문제가 때문에 없네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한 점도 잡고 여기도 지금 잡으면서 이 부분에 지금 집이 늘어나거든요. 백이 그곳 먼저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뭐 백이요? 고버리고 네.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여기를 만약 먼저 했으면 단수 친 상황에서 비슷하게 진행이 됐겠네요. 여덟,
만약 단수 친 자리를 백이 먼저 했다면요. 아, 이 부분이요. 이 네. 부분을 두면은 그 다음에 연결은 어려웠을까요? 여기로 두면 부분적으로는 흙이 뭐 받을 수가 없네요. 그냥 뭐 안쪽에서 살자라는 그런 수법을 둬야지 이쪽을 뭐 받을 수가 없었네요. 지금 이소영 캐스터가 이야기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가장 좋은 수네요. 네. 여길 두고 연결. 찬스가 있었나요? 찬스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나왔겠죠. 아, 마지막 죄송합니다. 지금 이소영 캐스터도 저도 뭔가 놓치고 있었던 순간 여섯 이 여기가 잡혀 있죠, 지금. 아. 이게 지금 백이 뒀을 때 그냥 단순 이거 끝내기네요. 선수 이게 지금 백이 선수인가? 선수가 예, 지금 흙이 했는데 안쪽에 살아야 되나 했더니 봤더니 여기가 지금 석점이. 잡혀. 예. 약간 그냥 우변을 내어주고 얻은 석점인데 네. 뭐 좌변이라도 득을 봐야죠. 순간 잊어버려서 미안하네요, 이 부분. 진짜 큰 부분을 내어주면서 네. 지금 얻어갔던 두터움인데. 그러면은 그냥 차례가 돌아와서 큰 끝내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기를 두고 네, 이런 식으로 흙은 뭐 더 이상 둘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런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한 점을 살려야 되나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군요. 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이렇게 두나 뭐 그냥 버리나 아예 안 두놓나 다 똑같습니다. 저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럼 다 마무리가 됐고 장 끝내기만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냥 우변 해두면 안 되나요? 우변이요. 우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네. 이제 문제 없는 건 네, 아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두라고 해요. 계속 두라고 아. 하는데 그쪽을 뭐 하나 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안 둘 것 같아요. 안 둘 거라 생각이 되고 흙이 실제로 바둑판 내에서 둘 만한 거는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뭔가 여기 부분의 집을 아니면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둬서 네. 이런 부분의 집을 얻어가는 쪽을 실전에서는 두지 않을까. 아, 이건 우변 둔 건가요? 일단은 선수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그리고 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지키겠다라는 약간 의사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걸 백이 지금 안 받으면 흙이 이걸 끊고 탄수 치고 이 자리 두면 바로 수가 되기 때문에 백은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받는 수를 뒀을 때 하나 그냥 둬놓고 우상기를 지키겠다. 네. 오히려 자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킬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없애네요. 지금 흙이 확실히 이겼네요. 그냥 이곳을 넷, 다섯, 이곳을 그냥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이제 찝어서 아홉. 이 부분도 이제 선수고 정리를 했다고 보면은 직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흙집부터 보면은 흙집이 16, 18, 20, 22, 23, 24, 16, 16, 18, 22, 23, 24, 28, 30, 34, 36, 38, 40, 51, 52, 53, 54, 55, 56, 57, 68입니다. 백은 다른 사석이 지금 4개가 많고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쉬운, 쉬운넷, 쉬운여섯, 쉬운여덟, 쉬운여덟, 아홉. 백은, 흑은 68, 백은 쉬운여덟, 아홉. 쉬운아홉이라고 해도 반면 9집인데 백이 먼저 끝내기를 지금 들어가긴 하지만 네. 지금 AI와 똑같이 계산을 하신 거네요. 없어요. 백이 먼저 네. 두긴 두는데 끝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이는 선수들이 전혀 뭐 불안해하거나 마지막 하나, 모를 만한 차이가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부분이 조금 모양이 신기한 게 모양적으로는 뭐 이런 데를 건너붙이고 뭐 이런 데를 끼우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이으면 끊고 반대쪽은 뭐 당연히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찬희 선수 첫 등판인데 좋은 내용과 함께 지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크게 승리하는 자체가 기쁘긴 하겠지만 또 다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네. 김영삼 감독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대승을 하긴 했지만 네.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찬희 선수 지금 박상진 선수가 원래 바둑메카 의정부팀의 사지명 선수인데 4승 4패예요. 네. 승률이 성적이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백찬희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지금 백찬희 선수를 기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백찬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4승 4패를 나름 잘하고 있는 선수를 뭐 또 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퓨처스에서 지금 다승 1위 그리고 바둑리그에서도 첫 번째 대결을 이렇게 잘 두는 선수를 뭐 안 쓰기도 그렇고 감독이라는 직업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네. 하나, 바둑메카 의정부의 다음 경기 상대는 킥스입니다. 저는 이제 뭐 자료를 디테일하게 찾아볼 때도 있고 안 찾아볼 때도 있는데 이제 바둑메카 의정부팀에 딱 오더를 봤는데 백찬희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보나마나 퓨처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구나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다승이더라고요. 네. 제일 좋고 박상진 선수가 이제 컴투스 타이즌 팀의 이제 최정 선수에게 저번에 이제 전반기 때 졌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 박상진 선수가 컴투스 타이즌 팀 모든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안 좋나 했더니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백찬희 선수가 컴투스 타이즌 팀의 모든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좋나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백찬희 선수의 그 최근 컨디션을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지금 뭐 하나, 차이가 둘, 셋, 흔히 이야기하는 반면 10집 다섯, 그 선이에요. 물론 뭐 여덟, 2집 반이 될 수도 3집 반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어차피 선수들이 그냥 반면 10집이라는 그 숫자 딱 단위가 이거는 승부가 낮다 생각하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 모두 승부는 뭐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집 반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백찬희 선수의 승리로 4승 1패로 마무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1, 2, 3곡 중에 누구라도 바둑메카 의정부팀에서 패했으면은 4, 5곡 두는 선수들의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뭐 그렇게 해도 백찬희 선수가 이겼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좀 부진했던 설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사실 이원영 선수도 잘해주고 있기는 했는데 최근 2연패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원현 선수의 상대가 또 바둑리그에서 폭발적인 성적을 네. 거두고 있는 신재익 선수여서 저는 1국도, 2국도, 3국도, 4국도 저는 5국만 유일하게 이건 객관적으로 그래도 한승주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1, 2, 3, 4는 물론 김지석 선수와 나연 선수의 최근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김지석 선수가 유리할 것 같지만 뭐 나연 선수가 이겨도 이상할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전적에서도 한승주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치만 오래된 기록이고 백찬희 한승주 선수가 또 입단 동기거든요. 네. 이런 거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좀 뭐 동갑이나 입단 동기나 뭐 이런 기사들끼리 둘 때는 랭킹이 그렇게까지 뭔가 랭킹 외적인 부분들이 승부에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뒀네요. 이제 뭐 갈수할 만한 자리도 없겠고요. 네. 저도 집중력이 흐트러졌네요. 원래 2집 반인지 3집 반인지 끝까지 세야 되는데 반지 승부가 아니니까 그냥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프로들은 10집이 넘어가는 순간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네. 자, 다 두었습니다. 자, 흑집은 39집이 만들어졌고요. 자, 백집은 30집, 반면 9집 네. 차이입니다. 백찬희 선수 좀 흔들렸던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지켜내는 데 성공하네요. 네. 뭔가 계속 흔들리는 듯 했지만 수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둑 흑의 2집 반 승리입니다. 랭킹 차이는 좀 났지만 입단 동기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퓨처스 다승 승률 1위 바둑메카 의정부 백찬희 선수 승리하면서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바둑
네, 바둑메카 의정부 3연패 드디어 탈출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1, 2, 3국 두는 선수들이 정말 집중력을 잘 발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게 짜였던 판, 그리고 중반한 때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나연 선수가 워낙 또 중후반을 잘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김지석 선수의 그 주무기를 종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장인의 정신으로. 네, 종반에서 멋진 집중력을 발휘했고 네. 이원영 선수와 뭐 서른준 선수도 이영구 선수에게 그리고 이원영 선수도 상대 심재익 선수에게 역시 초반에 잘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찬희 선수까지. 백찬희 선수 이제 라운드가 많이 남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기도 한데 앞으로 계속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진짜 아까도 저희가 중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감독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다음에 김영삼 감독이 어떤 오더를 쓰는지도 다음 라운드 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송태곤 위원이 서두에 얘기하셨다시피 이번 경기는 좀 큰 승부가 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크게 바둑메카 의정부가 가져가네요. 네, 일단 1국부터 5국까지 오더를 봤을 때 보통 오더를 보면 그래도 뭐 이 경기는 이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고 저 경기는 저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이 5대 0으로 이겨도 크게 이상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4대 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생팀들의 재미난 경기였습니다. 승리는 바둑메카 의정부였는데요. 선수들 인터뷰를 만나볼까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지석 선수께 바둑메카 의정부 드디어 3연패 탈출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참 중요한 경기였는데 대표로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경쟁팀인 타이젠 팀한테 좀 그래도 큰 4대 1로 이길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연패에 빠지면서 좀 팀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연패도 끊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김지석 선수 최근에 이제 바둑을 보면은 원래 김지석 선수 하면은 가장 좀 장기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공격이나 뭐 수익기 이런 부분인데 뭔가 종반으로 가는 바둑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생각하기에 뭔가 좀 스타일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스타일의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예전만큼 중반에 힘을 많이 못 내서 네, 종반까지 네, 예전에 중반에 이길 수 있는 바둑도 요즘 종반까지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제 끝내기 장인이라고 네.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바둑 내용을 리그에서 안 물어봤었는데 한 가지 너무 궁금한 자리가 있어서 그 하변의 빵따냄 자리를 나연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좋게 해석을 한다면 서로 배려를 하더라고요, 둘하고. 근데 그 자리가 정말 중요했던 자리라고 하는데 왜 빵따냄 안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변에요. 네, 네. 하변에 이제 김지석 선수가 네. 하변에 초중반 끊어가면서. 부분에 네, 끊어갔는데 네. 단수였잖아요. 네, 네, 단수인데 네. 나연 선수도 거길 나가지 않고 네. 김지석 선수도 이제 네. 따내지 않고 다르게 처리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따내는 것도 커 보였는데 좀 더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연 선수가 이제 좌하기를 이제 한 칸 띄어서 지킨 이후에는 빵따님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안 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네. 단수 칠 때 백이 네, 안 네.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안 나갈 수도 있다? 일단은 처음에 뭐 일감은 당연히 나가는 걸 생각했는데 뭐 근데 안 나가는 것도 네,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저희는 네. 뭐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이제 그래프적으로 좀 많이 흔들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 격차가 갔다 왔다 갔다 해서. 해서 네. 선수들이 왜 저기를 안 둘까 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큰 자리 같긴 한데 뭐 다른 데보다 뭐 월등히 큰 자리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월등히 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바둑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네.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백찬희 선수께 마이크 넘겨볼게요. 백찬희 선수 드디어 나와서 승리까지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동안 성적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좀 일찍 불러주시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저희 팀 선수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는 이런 좀 질문이나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그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런 질문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경기 때 이제 좀 감독님께 어필을 좀 하신다면 어떤 아유, 이야기를 선수들 좀 불편할 것 같긴 네. 한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언제 또 다시 나올 수 있을지 항상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될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욕심이 나긴 하시죠? 예, 당연히. 아, 네. 자,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백찬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연패 탈출하면서 6승 반열에 가장 먼저 올라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라운드 마지막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라운드는 4라운드, 경기는 16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정말 올해 이제 KB리그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종반을 향해 달려갔고 역시나 마지막쯤 가니까 아직 끝은 아니지만 정말 한 판 한 판이 네.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순위 어떤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둑메카 승리하면서 3위, 6승 4패 가장 먼저 올라서게 됐고요. 컴투스 타이젠이 개인 승수가 좀 아쉽게도 6위로 떨어지게 됐네요. 네. 하지만 3위부터 6위까지는 지금 뭐 이 셀트리온도 100%가 아니고 정관장 7위 정관장 선수도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3위부터 6위까지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라운드 어떤 팀들의 대결일까요? 자, 먼저 셀트리온과 수련합천과 상위권들의 대결이네요. 네, 굉장히 또 빅매치가 또 많이 성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또 한국 물가 정보를 탐색했던 정관장 천록 최명훈 감독. 네. 네, 이번 경기 어떤 경기 보여줄까 궁금하고 바둑메카 의정부 킥스 그리고 마지막 경기 포스코 케미칼 컴투스 타이젠의 경기 준비되어 있네요. 네, 역시 쉬지 않고 달려가는 KB리그입니다. 과연 11라운드 어떤 결과 나오게 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해설의 송태권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